쉽게 못하거나 구단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선수, 또 구단에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된 경기나 키워드를 알아보는 발작 버튼 시리즈 10번째 팀으로 AC 밀란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발작 버튼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발작 버튼 키워드 기적제조기입니다. 2000년대 밀란이 유럽을 호령하던 시절 2번이나 이변의 제물이 됐었는데요. 가장 먼저 0304 시즌 보다 약세로 평가받던 데포르티보에게 당한 리아소르의 기적. 당시 밀란의 홈에서 펼쳐졌던 챔스 8강 1차전에서 4대1로 승리한 밀란은 사실상 4강에 진출한 듯한 분위기를 보였고, 그를 증명하듯 피를로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할 확률은 가투소가 인문학학계를 취득할 확률과 같다 라고 할 정도로 크게 자만하고 있었는데요. 2차전 리아소르 원정에서 무려 4대0으로 떡실신당하면서 충격적인 탈락을 맞이하게 됐죠.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냐 하면, 경기가 끝난 후 피를로는 데포르티보 선수들은 어딘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무언가의 힘을 빌린 게 아닌가 싶네요 라며 약물 복용 의심을 할 정도로 상대를 극찬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해 0405 시즌 리버풀과의 챔스 결승에서 3대0으로 전반을 마친 후 후반전 단 6분 만에 내리 3골을 내줬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이스탄불의 기적까지 당하면서 기적제적이라고 조롱받게 되죠. 당시 팬들은 물론이고 선수들까지 해당 경기와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갖다 버릴 정도로 강한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밀란의 팬들은 이를 두고 이스탄불의 참사 혹은 이스탄불의 악몽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음 알아볼 키워드는 스페인산 공격수. 밀란의 암흑기를 빛내준 수많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유독 스페인산 공격수와는 드럽게 인연이 없었는데요. 가장 먼저 2000년 1월에 당시 기준 250억이라는 거액을 주고 데려와 세대교체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한 호세마리. 새 시즌 동안 52경기에 나와 골랑 5골밖에 넣지 못하며 푸짐하게 응가를 싸주시고 자유계약으로 친정팀인 알레티로로 냈죠. 그리고 1년 뒤 2001년에는 라리가 득점 3위에 빛나는 하비 모레노에게 210억을 태우면서 스페인 복권을 긁어봤지만 리그 16경기에서 단 2골을 기록하고 나가리. 그렇게 시기 대회 밀란은 10년 넘게 스페인산 공격수는 거들떠도 안 보면서 훌륭한 학습 효과를 보여주나 싶었지만, 2013년 최소 메시라 불렸던 보얀을 슬쩍 임대에 찍먹해봤지만 19경기 3골로 이 친구도 재미를 보지 못했고, 또 2014년에는 첼시에서 입지를 잃은 토레스를 임대라 쓰고 사실상 이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토레스가 밀란에서 한 시즌 동안 넣은 골은 딱 한 골.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에 밀란은 알레티로 임대라는 상자에 담아 냅다 갖다 버렸죠. 뭐 공짜로 데려왔으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냐고요? 당시 이적료는 없었으나 주급이 자그마치 3억이었으니 먹튀 중에 상먹튀였죠. 학습 효과가 먹튀 당하는 곳에서 발동되는 거예요. 다음 알아볼 밀란 팬들의 발작 버튼은 리옹홍입니다. 2016년부터 접근해 2017년 어마어마한 빚을 짓고 밀란을 인수한 중국인 구단주 리옹홍. 이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냥 사기꾼인데요. 구단을 인수한 지 단 1년 만에 리옹홍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 그러자 해당 루머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얼마 안가 빚 갚으려고 코인에 손댔다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막장으로 치닫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광산 사업은 진작에 때려치운 지 오랜지였고, 심지어 그를 취재하러 사무실에 갔더니 리옹홍은 없고 임대료 독촉장만 덩그러니 있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쪽박차고 사부 리그 가네마네 하면서 거리에 나앉게 생긴 밀란. 리옹홍은 마지막까지 밀란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결국 구단은 리옹홍이 빚을 진 엘리엇 헤지펀드로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 사기꾼 강점기에서 벗어나게 됐죠. 지금도 밀란 팬들에게 중국이라는 단어만 들이대도 펄쩍펄쩍 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알아볼 발작 버튼이 된 선수는 안토니오 카사노입니다. 2011년 축구 역사상 손에 꼽는 또라이 멘탈을 가진 카사노를 품은 AC 밀란. 이적하자마자 질라탄과 좋은 합을 보이며 1012 시즌 밀란의 리그 우승에 일조한 카사노인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던 도중 갑자기 경기 중 쓰러졌고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며 시즌을 거의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밀란은 전폭적인 지원을 쏟으면서 그의 재활을 도왔고 다시 한번 재기를 꿈꿨죠. 그렇게 1213 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카사노는 살살 언해피를 띄우기 시작했고, 그러다 뜬금없이 인테르로 트레이드 이적 오피셜이 떠버리는데요. 심장병을 기다려줬더니 라이벌 팀으로 런해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에 밀란 팬들의 혈압이 싹 오르는데, 급기야 이 양반이 인테르에 입단하면서 밀란의 위에는 하늘밖에 없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인테르가 있다 라며 밀란 팬들을 확인 사살해버렸죠. 이어서 만나볼 지옥같은 선수는 디강. 밀란에서 몸담고 있던 시절 카카 동생의 포지션에서 뛰며 이름을 날렸던 디강인데요. 뭐 이 선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6년 동안 팀에 몸담으면서 꼴랑 224분 뛴 게 고작. 사실 먹튀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게 그냥 카카의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로 약간 카카 서유세 같은 느낌으로다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디강의 연봉이 100만 유로 정도였는데 이를 조롱하는 의미로 100만 유로 는 1디강이라는 화폐 단위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승리자인 게 숨만 쉬어도 1년에 13억이 통장에 ጧ! 인생은 디강처럼. 다음 만나볼 선수는 알레시오 체르치입니다.
아까 얘기한 토레스와 마트레이드로 내려왔던 체르치, 토리노 시절 리그 도움망도 올랐을 정도로 괜찮은 모습을 보였던 체르치라 인테르 등의 라이벌을 제끼고 기분 좋게 내려왔지만 밀란에서는 눈 썩는 경기력으로 팬들이 얼굴만 봐도 갑갑한 선수가 됐는데요. 삽질에 거듭하다 심지어는 당시 감독이었던 필리포 인자기에게 항명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면서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조용히 6개월 만에 팀을 떠나게 됐죠. 팀 분위기도 망치고 경기도 망친 체르치를 회상하던 한 밀란 팬의 반응. 이적 시장 희대의 똥. 다음으로 알아볼 밀란의 주옥 같은 선수는 훈텔라르입니다. 전설의 세리에 먹튀 4대 천왕 에서 훈을 맡았던 훈텔라르. 레알의 갈락티코 2가 시작되면서 팽당하자 밀란이 200억을 쥐어주고 줍줍해왔는데요. 아약스 시절 네덜란드 리그를 폭격하고 레알에서도 나름 쏠쏠한 활약을 보였지만 밀란에서는 총 30경기에서 단 7골. 그냥 밀란과는 맞지 않는 단조로운 플레이로 빠르게 벤치 신세로 밀려났죠. 이에 먹튀의 냄새를 감지한 밀란은 다른 팀에 내다버리기 위해 사기칠 구단들을 물어왔지만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구단에 충성심을 보이며 금사빠의 모습을 보여주는 클라시한 훈텔라르의 클라스. 그래도 끝끝내 샬케를 상대로 사기에 성공하며 무려 170억이나 회수하고 악성 매물을 넘기면서 잔치를 벌이는 밀란인데요. 근데 샬케 가서 거짓말같이 부활에 성공해버리는 훈텔라르. 1년에 48골을 막아주는 스트라이커가 고작 170억? 사기당한 건 밀란 본인이었고요. 이어지는 선수는 마티아 칼다라입니다. 밀란은 2018년 유벤투스에게 31살짜리 늑다리 수비수 보누치를 내주고 24살짜리 이태리 최고 수비 유망주라 불리던 칼다라를 데려오면서 개이득스러운 딜을 성사시켰는데요. 그렇게 설렘한 마음으로 그의 활약을 보고 싶었지만 오자마자 스포츠 탈장 부상으로 누워버린 칼다라. 심지어 몇 달 후 무릎 인대까지 나가버리면서 시즌을 거의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칼다라의 리그 출장 수는 제로. 밀란의 팬들은 다른 먹튀 같은 놈들은 꼴도 보기 싫으니 다 꺼졌으면 좋겠는데 칼다라는 꼴이라도 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죠. 이에 밀란은 칼다라의 몸 상태를 재차 검토했고 구단 내부에서는 부상 이전의 기량을 되찾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 실패한 영입을 인정하고 임대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입단한 지 5년차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밀란 소속으로 리그 데뷔도 못한 어찌 보면 안타까운 선수가 되겠네요. 이어서 만나볼 주옥 같은 선수는 레오나르도 보누치입니다. 2017년 유베에서 알레그리와 브라설이 뜨기 시작하더니 클럽 레코드를 갈아치우며 약 570억의 밀란으로 이적한 보누치. 탑급 수비수의 영입에 밀란은 주장원장까지 채워주고 캐시의 등번호 19번까지 뺏어 달아주는 등 극찬 대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더니 시즌 중반부터는 빠르게 팀에 녹아들어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친정팀의 유베와의 경기에서 득점 후 무릎 세레머니까지 갈겼던 보누치. 이적 첫 시즌이 마무리되고 뜬금 유베 복귀설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은 빠르게 처리됐고 앞서 얘기한 칼다라와 마트레이드 되어 한 시즌 만에 다시 유베로 런해버렸죠. 그리고 팀을 떠난 뒤 뱉은 말이 진짜 가관인데요. 내 커리어에 있어 밀란 이적은 분노로 인한 실수였으며 나의 집은 오직 유벤투스다 라며 대우해준 밀란과 팬들을 거의 흑역사 수준으로 치부해버렸죠. 이어지는 발작 버튼 선수는 프랑크 캐시에입니다. 밀란 시절 초반에는 진짜 바람 유발, 눈 썩는 경기력으로 팬들을 미치게 만들더니 입단 3년차부터 미친듯이 각성하면서 팀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난 캐시에. 그렇게 2021년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게 되자 밀란 측에서는 최대한 그의 요구 조건을 맞춰 재계약을 맺으려 했는데요. 처음에 75억 정도의 연봉을 요구해 맞춰준다고 하니 100억을 달라고 징징. 오케이! 밀란이 100억을 콜받자 이번에는 130억 가까이 달라고 때를 쓰면서 모든 팬들의 민심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챙기기 위해 팔아버리려 했지만 캐시에는 프리로 나가면서 연봉 두둑히 챙기기 위해 오퍼를 모조리 거절했죠. 그리고 결국 여름에 바르셀로나로 프리런하게 됩니다. 근데 바르사에 가서 어중이 떠중이가 되자 다시 밀란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슬슬 흘리는 캐시. 양심 어디? 다음 밀란의 주옥 같은 선수는 마티아 데실리오입니다. 밀란 유스 출신으로 차세대 말딘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성장하지 못했던 데실리오. 그러다 2017년 이적시켜달라며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실 데실리오가 기대만큼 크지 못해 다른 팀으로 간다고 했으며 그래 가서 잘 지내고 행복해 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었지만 무조건 라이벌 팀의 유벤투스로 보내달라고 징징거리는 바람에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 케이스입니다. 결국 데실리오는 160억이라는 비교적 헐값의 유베 이적이 성사되면서 로소네리의 품을 떠나게 됐죠. 자, 이제 심각하게 주옥 같은 선수 돈나룸마입니다. 진짜 이름 그대로 돈에 제대로 환장해 밀란 팬들에게 금지어 수준인 돈나룸마. 구단 유스 출신으로 16살에 데뷔해 리그 탑급 골키퍼로 거듭나면서 밀란 팬들에게는 자랑거리였지만 유독 아쉬운 점이 그의 에이전트가 악명 높은 라이올라였는데요. 그렇게 데뷔한 지 2시즌째에 접어들 무렵 재계약 파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라이올라와 함께 꼬장을 부리면서 18살의 어린 나이에 연봉이 세후 80억. 거기다 필요도 없는 자신의 형나룸마를 구단에 데려오는 계약 조건까지 넣으면서 참 가지가지 나무까지 했죠. 이에 분노한 팬들은 경기 중 돈다발을 투척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밀란은 프랜차이즈 스타인 돈나룸마의 요구사항을 들어줬고 한동안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계약 기간이 1년 남게 되자 또다시 시작된 갑질. 라이올라는 인상된 연봉으로 무려 160억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약 기간은 단 2년. 거기다가 400억짜리 헐값 바이아웃도 달아달라며 진짜 뭔 입으로 똥을 싸기 시작했죠. 계약 수수료로 270억까지 내놓으라며 칼만 안 들었지 거의 날강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구단 측에서 달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돈 얘기는 에이전트와 하라며 알바 노릇이다 나는 돈나루마. 그리고 계속해서 밀란을 사랑한다며 언플까지 이어가며 환장의 콜라보를 보여주는데요. 완전히 구단과 팬들을 무시하고 매년 돈으로 삐대겠다는 의미의 딜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밀란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돈나룸마를 갖다 버리기로 결심한 뒤 매냥을 영입했고 지긋지긋했던 돈나룸바가 PSG로 이적하면서 골칫덩이를 치워버렸죠. 마지막으로 알아볼 밀란 팬들의 발작 버튼은 차라놀루입니다. 천연금 몸담으며 꾸준히 죽을 쓰다 1년 남짓 반짝한 차라놀루. 이 친구도 2021년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 재계약 테이블에 앉게 됐고 밀란의 마지노선보다 훨씬 웃도는 연봉인 80억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구단 입장에서는 차라놀루 때문에 기존의 구단 연봉 체계를 망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민심도 차라놀루가 욕심이 과하다는 게 대다수의 반응이었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팀은 연봉에 대해 조율하려 했으나 차라놀루 측은 유로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얘기했고 유로가 끝나자 자신을 데려가는 팀이 없을 시에만 재계약하겠다며 못을 박아버리면서 구단과 팬들도 이제 보내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공짜로 이적하게 되는 팀이 연고지 라이벌인 인터밀란. 죽쓰는 걸 품어주다가 슬슬 터질 것 같던 밀란의 10번이 인테르로 자유계약 이적이라 일단 팬들은 1차적으로 멘붕에 빠지게 되죠. 근데 찰롬은 나간 후 털어뜯긴 입이 진짜 레전드인데 이적 직후 인터뷰에서 제가 만약 밀라노 더비에서 골을 넣는다면 시원하게 셀레브레이션을 박아버릴 겁니다 라더니 진짜 더비전에서 PK 성공 후 어설픈 셀레브레이션을 시전했고 저는 우승하기 위해 인테르로 이적했습니다 라며 친정팀을 개무시했지만 바로 다음 시즌 밀란이 우승을 따내면서 차라놀루에게 제대로 한 방 매겨졌죠. 제가 밀란에서 4년을 뛰었는데 팬들은 몇 년이 지날 동안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인테르에서는 오자마자부터 항상 제 이름을 불러줘요. 인테르는 밀란보다 훨씬 강한 팀입니다 라고 하자 한 밀란 팬의 반응. 3년을 개삽질했는데 이름? 양심이 진짜 얼마나 뒤진 거냐?